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1년 만에 리터당 1,50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주 전남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7원 오른 1,505원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경유의 판매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리터당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고흥지역 조생종 양파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피해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조생종 양파 재배단지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햇 양파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확된 양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매상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올해 양파는 우려됐던 지난 1월 한파로 인한 피해도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작황도 평년작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내 양파 재배 면적은 모두 470여 헥타르. 올해 예상 생산량만 모두 5천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생육조사해 본 결과로는 평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평년 이상의 수확이 나올 것도 같고요. 가격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농가에 상당한 소득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배 농민들은 올해도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가 걱정입니다. 현재 고흥산 조생종 양파 가격은 도매가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1,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만생종 양파가 출하되고 수입 물량이 풀리면서 수급 조절에 실패하면 애써 재배에 수확한 양파가 제값을 받지 못할까 여전히 걱정입니다. 조생 양파가 지금 초기에 출하는 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제 또 중만생이 터지면은 이거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유통 갖고 계신 그런 사장님들이 좀 챙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서 유통할 때 적정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조생종 양파. 다행히 지난 겨울 한파 피해는 피해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 시장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광주에 있던 당사를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학으로 이전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당사 이전은 호남 동행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다음 달 개소식을 열어 전남 지역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브랜드 택시콜이 택시 영업구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버젓이 시군별 택시 영업구역이 있는데 인접 시군에서도 호출이 되고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남학에 위치한 전남도청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업권을 가진 택시의 승차 영업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도청과 의회, 경찰청 등 관공서가 밀집해 있다 보니 목포나 영암 등 인근 지자체의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가는 사업구역 위반이 평소에도 잦았던 곳입니다. 지난해 목포시가 자체 브랜드콜인 낭만콜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목포 택시 기사들만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낭만콜 호출이 전남도청 등 남학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낭만콜이 넘어와서 목포 기사님들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무안 기사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죠. 목포시 브랜드콜인 낭만콜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사업구역 설정을 잘못하면서 무안과 영암 등 인근 시군의 승객 호출까지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택시 영업구역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두 번째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낭만콜 사업에 예산 1억 원을 사용한 목포시는 민원이 계속되자 업체의 사업구역을 제한해달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40여 개 택시콜을 관리하는 해당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어 인근 지자체 택시들의 불씨는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진도군에서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는 공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마다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들었는데 실제로 완성된 승강장은 준공이 이뤄졌다는 게 의문스러울 만큼 허술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승강장 창 대부분이 이음새가 다 떨어져 너덜거리고 기둥은 이미 녹이 슬었습니다. 진도군이 지난 2018년 설치한 1,100만 원짜리 버스 승강장입니다. 1년 뒤 디자인을 바꾸고 비용을 더 들여 설치한 다른 승강장도 상태는 마찬가지. 지붕은 들려 비가 샜고 녹은 미닫이 문 안쪽까지 골고루. 노후된 버스 승강장을 교체했다는데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주민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하고. 진도군이 지난 4년 동안 교체한 버스 승강장은 모두 60여 곳, 현재까지 8억 원 이상을 들였습니다. 페인트는 녹을 방지하도록 하고 의자는 등받이 의자로, 기둥은 100mm 규격을 쓰도록 시방서와 설계도에 규정해놨지만 지켜진 것 없이 그대로 준공됐습니다. 모두 업체와의 수의 계약으로 정식 입찰은 거치지 않았고 예산이 오른 뒤에는 진도군에 등록된 관련 업체 11곳 가운데 5곳이 대부분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가족이나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도 포함돼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준공을 할 당시에는 그 도면이라든지 시방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또 그 비바람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진도군은 개별 업체인 만큼 업체들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부실한 승강장은 전수검사를 통해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1.2km 길이의 해상 집트랙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라마다 프라자 여수 호텔은 오늘부터 높이 120m의 호텔 옥상에서 돌산 앞바다로 하강하는 해상 집트랙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여수 시민의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집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벚꽃길로 유명한 광양 서천변에 조명길이 설치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서천변 일대 500m 구간에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7년 장미공원 야경길 조성을 시작으로 서천변 일원을 광양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